여기는 고덕 신도시 FD 10블럭 중간쯤, 그래도 비교적 상권이 잘 형성된 지역이고, 저기 앞에 반도체 1차 공장 앞에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 앞 좌회전입니다. H빔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 건물은 삼성전자 기술 2동 10층짜리 건물이고, KCC 건설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공원으로 또 뭐 하면서 그 주차장도 짓는다고 한 거겠죠? 예,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주차장이 조성되고, 지하로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위에 상부는 공원이 될 예정이죠. 이 거리가 이제 고덕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죠. 네. 가장 장사도 잘 되고, 그만큼 임대료도 높고, 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점심에도 이어서 가장 150m 많은 앞 사람들이 우회전입니다. 활동하는 지역이죠. 아, 여기 찾을 데 없어가지고 저 여기서 한 주차비 100만 원 쓴 것 같아요. 저기 딱지, 벌금 딱지로. 저도 이 근처에서 사무실을 할 때 딱지 10개 끊었죠. 예. 아, 이게 그거네요. 헤리움. 헤리움 시그니어인데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인데, 야. 이것도 오피스텔이긴 하지만은 주택수에 들어가죠. 내년 6월 입주인데, 그때쯤 돼서 아마도 잔금을 못 치르는 그런 물건들이 좀 나올 예정이고, 한 두어 달 전에 보니까 뭐 권리금이 피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무피도 있고요. 네. 이제 슬슬 마피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게 주택수에 들어가고, 그걸 피하려면 결국은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약 200m 전방 물건이 시속 아마 내년 50km. 초까지는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죠. 여기가 이제 삼성 워킹 게이트죠. 가장 많이 나오고, 어느 손님들 오시면 항상 여기 이렇게 모시고 오면은 그냥 으아하고 막 그럴 자리죠. 네.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여기 기퉁에 있는 뭐 CU나 이런 편의점들은 거의 뭐 권리금이 한 2, 3억 하겠어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인산이 딱 근데 코너 딱 지나고 나니까 센트리마, 그다음에 뷰파이브 다 공실이고, 아, 이쪽이 참 그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뭐 슬금슬금 들어오고 하지만은 이 네. 사람들이 1km 2016년에 앞 분양을 좌회전입니다. 받아가지고 600m 앞에 준공이 되고 시속 지금 몇 년째 이러고 50km 있으니까 이 시속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40km.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한 3, 4년 됐을 텐데 준공된 지가. 그렇죠. 한 3년 정도 되죠. 헤리움 1차, 2차, 3차, 4차인데 네. 1차, 2차도 뭐 지금 이 삼성 고앞인데도 좀 상권이 아직 멀었죠. 나중에 그 공장이 다 차면은 이 상권이 뭐 활성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지만은, 이거 여기도 지금 처음에 시행을 굉장히 일찍 준비를 했다가 네. 그 땅 주인이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렸거든요. 아. 네, 지금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LH에서 그 임대형 예. 행복주택. 뭐 원룸 1.5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 근로자들 기숙사였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올 한 3월 달 정도까지 임대가 60% 이상 안 돼가지고, 맞아요. 미분양 많았어요. 예, 그래서 임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삼성이 그 기숙사용으로 다 가져갔다, 그런 아. 얘기를 들었죠.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건물, 저 크게 두 동 보이는 거, 네. 두 동인지 세 동인지 모르겠지만 저 건물이, 안 보이던 건물이네요. 예, 저거는 그 5호기 6기를 건설하려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사무동으로 쓸 예정이라는 거죠. 네. 예. 제 마이크를 그냥 소장님한테 여기다가 딱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앞에 보는 거 약간 파랗게 보이는 거, 네. 저 건물이 2018년에 준공한 그 평택 삼성 물류센터인데, 요 근처에서 그 건물주 얘기를 들으니까 네. 올해 12월 말까지 짐을 다 빼라 그랬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결국 저기 이제 5기 들어가야 할 저쪽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면은 1호사동 변전소 15만 4천 볼트 변전소라든가
뭐 유틸리티 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죠. 네. 근데 저게 결국은 이 삼성 주변에 고덕 주변에 그 가야 되는데 방충리 그 48만 평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규퉁리에 네. 지금 물류시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죠. 더 증설을 하신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기는 없어지고 이제 증설이 이제 저 5기, 6기가 증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기, 8기까지도 7기, 8기는 이제 여기 가면은 이제 자회전 할 때 보면은 네. 오른쪽에 이제 부지가 마련이 돼 있는데 뭐 비공식적으로는 모든 게 다 협력사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삼성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은 뭐 현지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들이고 네. 예. 그리고 뭐 지도사나 이런 데서도 300m 이미 다 뭐 삼성 부지라고 다 그러니까요. 예, 벌써 이름이 다 올라가져 무슨 있으니까. 자신감으로 항상 그렇게 올려놓는지. 근데 삼성은 뭐 항상 뭐 이게 땅이 등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그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그 TSMC가 대만의 1등이지만은 네. 대만에 비해 가지고 삼성이 이제 약점이랄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기업 전략인지 모르겠지만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고 고객사가 뭐 얼마 정도 되고 우리 고객사는 어디 이렇게 된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자꾸 설명을 안 해주고 하니까 이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고객사들이 자꾸 의문을 품는 거죠. 지금 이쪽에 우측에 보이는 게 FD 41블록 2주택지 예정인데 지금 현재 안에는 5기, 6기를 위한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예. 여기는 이주택지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뭐 저기 들려지는 얘기로는 삼성의 무슨 전시관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 그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는 말도 했었었고. 예. 그러네요. 아직 상당히 많이 진행됐네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 저 공사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쉽게 임시 지천이라고 하지만은 예. 저거 토목공사 돼 있는 거를 다 다시 이제 지금 뒤집어 까는 건데 그걸 또 다시 또 토목공사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토목공사가 평택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뭐 토목공사를 아주 깔끔하게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할 뭐 그 정도까지 하다가 멈춘 거라서 네. 뭐 잡석 깔고 이렇게 주차장 하는 데는 뭐 큰 돈은 안 들겠지만은 이제 궁금한 게 여기가 이제 7기 8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하고 여기가 이제 무슨 뭐 저기 뭐 농수산물 뭐 이런 건데 과연 삼성이 여기까지 가져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시설들을 다른 데로 이제 돌릴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죠. 여기 끝에까지 삼성이 가져간다면은 뭐 부지를 다시 정비를 해서 7기 8기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렇겠네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그냥 고도 개발을 할 때 워낙 돈 없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3박자가 맞물려 가면 좋은데 기업 따로 도시개발 따로 주민 이제 생활복지는 또 따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여기가 이제 뭐 지제동, 방충리 이쪽 지역인데 직진 방향 잠재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개발 압력도 높은 편이고 향후 이제 저쪽 지제동만큼 여기에 좀 아니면은 삼성이 여기를 더 확장을 할지 그런 대상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초기에 설계할 때는 이 고덕 IC도 도로가 더 넓었었는데 2012년도에 이제 그 LH에서 포기하겠다 그랬대요. 고덕 개발을. 그때 이걸 줄인 거예요.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인증 만료까지 222분 남았습니다. 뒷좌석 잠시 후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 안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원룸을 짓니 많이 해서 그 기획부동산이 칼질해서 한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해놨거든요. 여기요. 예. 근데 뭐 창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보면 위에 그 송전탑도 지나가고 해서 뭐 환경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죠. 한 2년 전쯤에 이쪽에 그 고덕 IC 앞쪽에다가 삼성이 교육장을 만들려, 삼성물산이 교육장을 만들려고 까지 직진입니다. 제가 제안서까지 넣었다가 민원 때문에 결국 못하게 됐지만은 예, 여기서 그랬었죠. 통상 그런 민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약간 보상을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겠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결국은 그 6기 예정지에다가 임시로 그 교육장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머지않아 딴 데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죠. 그리고 여기 땅이 지금 방충리 땅인데 네. 문중 땅이죠. 연안차시 땅인데 3만 평이 넘죠. 이것도 매물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큰 땅을 뭐 900억, 1000억 되는 땅을 누가 살까?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물이 이제 린데코리아 가스 공장인데 원래는 삼성전자 땅이었죠. 평당 176만 원에 팔아서 여기는 이제 2기, 3기의 가스가 그 공급이 될 예정이죠. 네. 터널 지나면 이제 여기가 다 지제동인데 우측편으로 여기가 이제 지제 역세권 개발 81만 평인데 많은 민간업자들이 뭐 이거를 해 보려고 많이 덤벼들고 땅 작업을 하고 막 그랬지만은 결국은 어제 23일 시에서는 여기를 공영 개발로 한다고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죠. 공룡 개발요? 예, 공영 개발로 가죠. 그러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그 아파트가 이제 지제 역세권에서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해서 지금은 2배 이상 올랐죠. 그 지금 지제 센시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곧 평택의 가장 비싼 아파트 2개 하면은 고도 파라곤 지제 센시티. 예, 향후 뭐 이 지역은 뭐 트리플 역세권이 아니라 경부선 1호선 전철역, KTX, SRT, GTX-A, C까지 들어올 예정이니까 네.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죠.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 천안시에서 GTX-C를 천안까지 연결해 달라고 뭐 용역도 하고 국토부에 제안도 하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죠. 네. 예.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뭐 되겠죠. 예. 대통령 공약까지 안 지키면 뭐 그거는 국가 신용도에서 아주 그냥 아, 그거는 뭐 가봐야 하는 거고. 하긴 뭐 경기 남부에 보이는데. 요 앞에 지금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거는 브레인시티 끝부분입니다. 아. 예, 여기 브레인시티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쌍용자동차 건물인데 네. 저거는 이제 그 평택항 배후단지로 이전하기로 지금 그 국토부인가 항만공사인가하고 아마 협의가 들어간 걸로 뭐 신문에 발표가 되었고 저기는 대략 쌍용자동차 25만 평 부지가 주거단지로 개발될 뭐 평택시하고 협약까지 다 했으니까 그렇게 개발이 되겠죠. 전에는 저기에 삼성에서 사겠다고 뭐 부지를 보러 왔다 갔다라는 말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택지하는데도 저 위에 건물이 사조산업 이제 그 물류 창고인데 여기 지금 조성하는 데는 다 브레인시티에 들어간 거죠. 네. 예. 결국은 쌍용자동차하고 7개 산업단지 단지까지 합하면 30만 평 넘는 부지가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면은 뭐 수만 세대가 들어올 건데 엄청난 주거단지가 개발이 되겠죠. 아 정말 그만큼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있을까 한번. 아, 이제 평택시는 지금 뭐 그 대략 한 60만 병 지금 인구가 돼 가는데 평택시의 목표는 메가시티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그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2035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후에 도시계획을 보면은 뭐 100만 원 충분하다고 하니까 네. 또 도시개발이 또 여기 뭐 일자리가 있는 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삼성 근처로 브레인시티 근처로 온다는 게 맞는 얘기죠. 네.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왼쪽으로 보이는 데가 평택 물류단지입니다. 무슨 단지요? 평택 물류단지. 물류단지. 예, 여기 2000 뭐 한 아디다스가 있더라고요. 예, 여기 농협 물류창고도 농협 많고, 물류창고 예, 2007년쯤에 그 분양을 하고 이랬었죠. 네. 예. 딱 여기 이제 오버브리지를 넘어서면은 여기는 이제 안성 땅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아니, 브레인시티가 가깝네요. 고덕이랑 엄청. 가깝죠. 그리고 삼성 정문 앞에서 지금 도로가 브레인시티로 연결되는 도로가 네. LH에서 하는데 지금 일부만 조금만 돼 있죠. 그것만 뚫리면은 굉장히 가깝죠. 2km 여기는 이제 안성시 원곡면인데 진입입니다. 삼성이 개발되는 거, 이 지금 왼쪽 편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들 다 자연 녹지인데 네. 개발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죠. 어떻게 하든지 개발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안성이라는 데하고 또 평택이라는 데하고 기업들이 또 그 체감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뭐 보통 공장 총량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총량제가 있죠. 그래서 뭐 안성에서 그거를 갖다가 평택처럼 많이 하기는 평택이 이제 공장이 산업단지가 24개인가 26개인가 만들어지게 됐던 원인은 네. 주한미군 이전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특혜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지자체 중에서도 산업단지가 10,000km 아마 뭐 첫 번째, 두 번째 갈 정도로 그 정도 되겠죠. 네. 경부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청에 한 해 세수가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예, 그 중에 한 60% 정도가 경상비로 쓴대요. 경상. 뭐 인건비나 뭐 이런 거 예.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삼성 한기 공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1,000억이 돼요. 예, 그 정도 되죠. 근데 그게 6기가 다 돌아가면 한 해 6천억씩 들어오잖아요. 지금 저 화성시가 네. 그 반도체 때문에 1년에 6천억 이상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만한 거 충분히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뭐 삼성 평택 캠퍼스는 6기가 될지 8기가 될지 10기가 될지 뭐 심지어 12기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게 뭐 6천억이 아니라 뭐 조 단위까지도 뭐 예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평택이 세수를 더 늘리려면은 네. 삼성의 직원들을 네. 멀리서 출퇴근할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좋은 주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하게 만들어야죠. 네. 직주 근접을 그냥 환상적으로 만들어놔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뭐 평택시에서 공영 개발하겠다는 81만 평 지제 역세권이라든가 네. 이런 데를 좀 특화되게 좀 하고 걔네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뭐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학교도 사실 더 늘려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스위스 내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 학교냐 스위스 학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아이비 리그에 맞춰서 하는 커리큘럼이냐 그렇죠. 뭐 AP냐 IB냐 막 이거에 따라서 네. 많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위스 기족 학교는 조금 이제 그게 좀 아니라는 말을 또 들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변별력 있게 많이 인천처럼 한 3-4개 정도는 더 유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신 회장님이 지금 주도해서 소송을 하고 있지만 특별계획구역 저기 거기 이제 약 500m 전방 금방 말이 꼬였어요. 어딘지. 그 저기 국제교류단지. 국제교류단지 안에 네. 2018년에 분명히 국토부에 거기에 그렇게 다 토지 연계획을 짜놨는데 그렇게만 간다면 거기에 뭐 외국 대학이라든가 국제학교 초중고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밀어붙여야죠. 그거를 이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네.
뭐 LH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LH가 공기업이긴 하지만 사기업의 측면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해달라. 우리 뭘 먹고 장사하냐, 뭘 먹고 뭐 살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말은 뭐 그냥 의례적인 말인데 예를 들어서 해창리에 그 경기 KTX 경기 남부역 예정지 앞에도 유보지가 6만 5천 평이 있는데 네. 당연히 역을 유치를 하면 그걸 상업지로 개발을 하면 또 뭐 수천억의 또 그렇죠. 이익이 또 생기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거죠. 아휴, 참 이 행정이 참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한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전방으로 집이 진입 그러니까 도로입니다. 고덕 열심히 신도시가 해서 다른 신도시하고 다르게 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그냥 몇 개씩이나 지어지고 그다음에 국제학교도 들어오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그 유보지에 그걸 뭐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개발해서 좀 비싸게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분양이 안 될 일도 없고 네.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레저 유통 그 단지도 개발을 해서 뭐 대형 유통 그런 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라든가 트레이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면은 그거 뭐 예산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약 한 300m 10년, 전방 20년 전에 10km 속도 천안이 제한 구역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삼성이 이제 수원에 있던 삼성 이제 그 천안 쪽으로 이제 대거 뭐 옮기면서 천안이라는 동네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그때 천안 행정력보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LH에서 공기업이면서도 사기업처럼 이렇게 그 이익을 추구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일반 건설회사가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LH까지 나왔네요. 근데 그 사장님은 이 고덕에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2016년 말부터 와서 네. 이제 아파트 시범단지에 첫 분양할 때 그때부터 있었죠. 그 전에는 평택하고 안성 쪽에서 땅 작업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분양 아파트 뭐 이렇게 분양권도 이렇게 거래하고 예. 전월세도 이제 맞춰주고 예. 이렇게 하시다가 원래 또 주특기가 과거에 그런 시행이나 이런 쪽에서도 일을 하셨으니까 예. 여기 고덕에 지금 협택지, 이택지를 갖다가 이제 건물 짓는 거를 유심히 보시다가 이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타겟은 저는 집 짓는 거였죠. 예.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남들한테 알만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다 했죠. 고덕에서 앞으로 돈 벌 것은 그건데 그거를 공부를 해라. 알만한 우리 공인중개사들 저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2018년 9월 30일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교류를 좀 했었고 네. 그렇지만은 그걸 준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을 조금 손대고 이러는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무슨 블로그를 만드는 거 또 이렇게 뭐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배워간 사람도 여럿 있죠. 그래서 첫 이제 공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약 300m 2018년 9월 30일에 이제 토지 사용 시기라서 안전 운전하세요. 2018년 9월 30일이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 거의 보면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봄부터 많은 가설계를 하고 건축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죠. 예, 그러면서 삼성물산 뭐 수석 소장님, 그 다음에 또 부부가 딸 집하고 엄마 집, 그렇게 하면서 초기에 7동을 지으면서 일들을 하고 7동 지으면서 그 중에 뭐 편의점 건물도 2동 있었고. 근데 7동을 이제 짓게 되신 게 그
필지가 나온 거를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시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분들은 미리 그 예전에 그 원주민들한테 땅을 사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소장님을 알고 이렇게 제 블로그를 보고 다 찾아왔죠. 아, 예. 찾아와서 네. 제가 이제 잘 알고 같이 협력하는 설계 사무실하고 네. 설계를 하고 많이 도와주셨네요. 예, 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죠. 예,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막 계속 늘려나가셨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그거 한동식 한 게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 더 이상 뭐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7개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이제 뭐 원룸형 뭐 그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 보셨었어요? 그렇죠. 아, 제가 원래 여기 과거부터 그런 이제 경험이 많으셨구나. 제일 이제 그 계획적으로 했던 거는 고덕의 시장이 주택 시장이 열리기 전에 네, 저 우리나라에서 원룸이 제일 많은 구미시에 가가지고 붐이요. 만 2년 동안 원룸 통매매만 했죠. 직원 10명 두고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구미 시내에 있는 구축이라든가 신축 건물 짓고 있는 거 그런 현장에서 집을 보러 다니고 광고하고 주말에는 손님들 오면은 통매매하는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 쓰고 이런 일이 만 2년 동안 이루어졌었죠. 아니 그냥 이참에 그냥 소장님 좀 아니, 거꾸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소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소장님에 대한 자기소개 없이 그냥 이게 삼성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네, 이 부동산도 부동산 부채도 몰랐고요. 네, 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고 2004년도에 사고를 당했고 2005년도에 공인중개사를 따서 그해 바로 부동산업을 시작을 했죠.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2005년도에? 2005년이면은 뭐 제가 30대? 아니죠. 제가 60년생이니까 아니 되게 동안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러면 40대 후반? 그렇죠. 뭐 한 그 정도 되는데 네, 부동산을 조금 하다가 네. 지구단위 설계회사의 대표님이 저를 보고 좀 스카웃을 해서 같이 좀 무슨 택지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또 제일 많이 하는 그 물류단지 개발에 좀 일을 해달라 그래서 그 정치적인 그 직함이죠. 정무실장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성시를 제일 많이 다녔고 용인시 다음 다녔고 그래서 대관 업무를 좀 많이 했고 내노라 했던 우리나라 일군 건설사들 웬만한 거 다 다녀봤고 그 더불어서 금융회사들도 은행들도 많이 다녀봤고 그런 일들을 쭉 하다가 또 서울 삼성동에서 또 시행사 대표가 시행을 또 같이 하자 해서 한 5년 동안 시행 업무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시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어떤 일을 그 전에는 이제 뭐 그 늦게 대학원 다녀가지고 네. 대학원을 제가 IMF 발표하던 날 제가 대학원 시험 치러 갔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대학원 다녔습니다. 무슨 전공 가셨어요 그때는? 그거는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신학 공부였습니다. 뭔가 그래서 철학이 좀 있으시구나. 도로입니다. 아니 보통 분들하고 뭔가 깊이가 다르신 게 좀 시속 그- 60km 구간 아무튼 독특하세요, 소장님도. 그러셨구나.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공인중개사를 18년 낸 사람이 네. 돈도 뭐 많지 않고 그러냐 말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주변에서도 많이 보니까 돈이 좀 많고 투자 많이 하고 이런 부동산들은 네. 어딘가 모르게 손님들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늦게 공부하고 막 그러느라고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은 그러셨구나.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게 없으니까 손님들을 조금 대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손님들의 평가는
뭐 제자랑 같이면은 뭐 진실이 느껴진다. 아이, 또 그래요. 오고 싶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은 자주 듣습니다. 약 네. 300m 저한테 지금 다 지금 아낌없이 터지고 계시잖아요. 또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안전 여기 운행하세요. 큰 분양이 있을 때마다 블로그를 보고 네. 투자 클럽이라 봐야 그 사람들이 보통 한 10명 네. 내외로 이렇게 해서 설명 들으러 많이 오십니다. 네. 블로그를 그러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고독으로 타깃으로 하고 들어오셨을 때 시작하셨던 거예요? 블로그는 2016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네. 했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쓰고 이런 뭐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죠? 네. 글 쓰고 이러는 거 그다음에 그런 걸 혼자 다 배웠는데 네. 지금 뭐 구독자도 아마 곧 한 8,000명 정도 되니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상위 1% 안에 드니까요. 근데 그거 지금 그거 애드 포스트 이런 건 안 하시죠? 하죠. 아.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 1년에 뭐 많지는 않지만은 광고 수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그 블로그도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도 블로그 차트라는 그 블로그를 점검하고 등수라든가 이렇게 매기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공공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누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전국 그 블로그 순위라든가 네. 또 이게 부동산에서 순위 이런 거 매기는데 부동산 정보 분야에선 제가 전국 95등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 95등의 그 주인공이 지금 110km. 달팽이 부동산 소장님의 연세를 알면 다들 그래서 놀랄 놓잖아요,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네이버 파워 블로그가 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미 파워블로거세요? 파워 블로그는 네. 네이버에서 명함을 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아. 약 500m 전방 우측 제 방면 그 도로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네. 제가 화이팅 하겠습니다, 옆에서.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젊은 친구인데 네. 직장을 다니다 매날 그냥 뻔한 거 하다가 전업 블로거로 나서 가지고 아, 월 500 이하를 벌어본 적이 없대요. 네. 그 사람 유튜브에 있는 블로그 작성하는 거 보고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블로그는 나중에 상속도 되니까 상속이 돼요? 예, 돼야.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키우려고 합니다. 시속 110km 그렇구나.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저도 사실은 블로그를 시작한 게 딱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 정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잘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사실 책을 한 권 써보겠다는 그런 이제 1km 뭐랄까, 앞에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시속 110km 네. 소망을 가지고 단속 했는데 종료 지점입니다. 아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거랑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는 심정으로 좀 쓰겠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이게 좀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 반응들을 보면서 약간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책을 쓰는 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옛날부터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책을 쓰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만일 쓴다면은 이제 그 택지개발지구에 네. 협의자 택지나 이주자 택지 건축하는 그 과정, 네. 택지를 구입하는 거에서부터 설계를 어떻게 할 약 거며 1km 네. 자금 조달, 그다음에 건축하고 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출구 전략, 통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늘 하던 거라서 네. 거기다 뭐 살을 붙이고 또 제가 직접 했던 사례들을 600m 앞에 거기다 넣는다 시속 그러면 100km 저도 뭐 책은 충분히 낼 거라고 봅니다. 아유 그거를 제가 소장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제가 그 흡수를 해서 제가 쓸 겁니다. 약 300m 전방 시속 100km 속도 그래서 제한 우리가 구역입니다. 지금 뭐 계획 중이지만은 안전운전하세요. 오늘 대전 신협에 가서 이제 대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집을 하나 지어 보면은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업 듣는 사람들이 그 지금 좋은 땅을 하나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이제 소장님이랑 같이 이제 설계 준공까지 다 마칠 건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 책으로 쓰자. 그러니까 네. 일지를 다 써가지고 그렇죠. 예. 그냥 지금 현재 책을 쓰겠다라고 한 사람 4명이에요. 예. 그래서 각자 직장 다니면서 이제 자 아빠들인데 다 뭐 사무실에서 다 보고서 쓰고 이런 거 다 잘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네. 뭐 누가 주동이 돼서 해서 네. 근데 공동 저자로 들어가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추천사에 우리 소장님의 네. 제가 미리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여러 명이서 이제 돈을 펀딩을 해서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 교육을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네. 체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자. 네. 근데 그 체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결국은 책으로 남기자. 그렇죠. 그렇게 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뼈대는 제가 뭐 어제 프린트물에 거기에 또 있어 거기다 살을 붙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서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이렇게 일단 그런 것들을 또 중간중간 넣어주고 네. 그러면 뭐 컨셉은 거의 잡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거의 정례화 됐는데 우리 페니님이라고 예. 그 부자 사관학교를 해주시는 이제 분이 계세요. 예. 그분 기수가 벌써 6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잘 그래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네.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 게 웃기네요. 그래서 그 매 기수마다 한 20명 정도 지금 배출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100여 명 돼요.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달팽이 부동산 소장님 거를 또 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해보니까 그 우리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는 예. 지금 2기잖아. 2기를 예. 배출하셨잖아요. 딱 반으로 분류돼요. 전문 투자자로 네.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나 뭐 그런 이제 건물주님들 예. 이렇게 딱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본기를 다 배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이제는 개발적으로 그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제 소장님을 기결이 되는데, 그렇게 같은 철학과 교육 철학과 이제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신뢰가 형성된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한 20-30명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아무리 책으로 좀 공부를 하고 한다 해도 직접 지어보지 않으면은 네. 그 지식이라든가 공부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아침에 그 제가 그 커피를 사면서 그 일대를 찍었는데 인부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예. 선택지에다가 뭐 그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아유 그냥 삼성 불패란 말이 예.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삼성 불패가 이제 수원 영통하고 네. 화성 쪽에서 이제 생겨와서 쭉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는 고덕이 제일 삼성 불패하면은 고덕이 딱 눈에 떠오르죠.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삼성이 가는 곳은 그것만 따라다니는 예. 식당들도 있다 그러고. 예. 고덕에 보면은 한바를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땅 임대도 해줬는데 오렌지 한바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 그 대표님 젊은 여자분이시는데 네. 고덕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땅에서 컨테이너 놓고 한바하고, 와. 예, 컨테이너 못 놓게 하니까 이제 사무실을 상가를 얻어가지고 한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제에도 한바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바 여왕이죠.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이디를 고덕 캘리포니아라고 쓰잖아요. 예, 저는 딱 고덕을 보면서 캘리포니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 페니 선생님은 49ers라고 부르더라고요. 49ers. 그게 1849년도에 예, 이제 캘리포니아에 금맥을 캐러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49ers라 불렀대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금캐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요. 그 예. 숙박업 예.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뭐 그 음식, 바 뭐 이런 것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말씀하신 한밭집이랑 한밭집이죠. 갑자기 딱 예. 매칭이 되네요. 아, 그래서 이제 지난 봄인가 이제 사기에서 일하고 있는 아는 동생이 와서 네. 삼성의 그 중요한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저한테 전해를 줬는데, 삼성이 천안 쪽에 127만 평 쪽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땅도 보러 갔었고, 네. 만일 그쪽에 조금 구체적인 액션이 있다 그러면은 땅을 사서 한발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네네. 어제도 강의를 했지만은 삼성이 다음 주에 공업용수 37만 2톤 톤을 또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네. 분명히 삼성은 적어도 10년 후에 이런 쪽에 그 특별한 계획이, 다시 말하면 뭐 지금 6기, 8기가 아니라 더 많은 그 반도체 공장을 계획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죠. 제가 너무 그 사실은 소장님이 파운드리 막 이런 뭐 얘기하시 그런 전문 용어를 쓰시면서 뭐 클린룸이 뭐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막 써놓으셨잖아요. 네. 사실은 전혀 몰랐었어가지고 제가 그냥 돈 주고 반도체 그거 주의하십시오. 공부하러 갔었어요. 약 500m 예. 그러니까 취업 방류 도로입니다. 그런 폴리텍 대학교 같은 데서 네. 반도체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도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슬슬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렇죠. 심지어 요즘은 그 뭐 어떤 신문의 기자도 그렇게 쓰지만은, 반도체는 뭐 산업의 쌀이라는 건 아주 옛날 얘기고, 그렇죠. 지금은 권력이라 그러죠. 네. 권력. 그래서 반도체가 없으면은 그냥 뭐 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삼성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 기사들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부동의 1위고 삼성하고 격차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대만이 지정학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대만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살살 빠지고 있는 그런 그 있고, 애플이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를 네. 중국의 YMTC 양쯔 메모리에서 받았는데, 네. 바이든이 중국 반도체를 그냥 그 자꾸 죽이면 그런 그 정책을 쓰니까 네. 결국은 애플이 삼성에서 176단 낸드 플래시를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경기가 어렵고 네. 막 그런다고 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감산하고 감원하지만, 삼성은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 네. 그 다음에 그 캐파 생산 능력 설비를 증설은 그냥 예정대로 하겠다는 그 계획이 마저 들어가는 거죠.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LG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 히타치 이런 데를 보내줘가지고 네. 그쪽에서 이제 미쯔비시 막 이런 데서 반도체를 배워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업계에 거의 뭐 평생을 반평생을 이제 보내신 분인데, 삼성이랑 TSMC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네. 한 0.5초 만에 그러니까 뭐 그냥 의심도 안 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성.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TSMC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렇죠. 말하고 네.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맞아떨어지네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은 그래서 더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런 신기술을 뭐 발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다. 네. 다를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삼성 주식을 더 사야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네네. TSMC는 자기 제품이 없어요. 네, 맞아요. OEM이죠. 완전히 주문 받아서 그냥 생산해주는 기술만 발전을 한 거고, 엊그저께도 삼성이 20년 D램 노하우를 또 해가지고 새로운 D램을 또 개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은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D램에 대한 기술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 높이 축적이 돼 있어서 파운디를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지만은 메모리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 파운드리에 접목이 되면은 조만간 뭐 좋은 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죠. 아니 근데 소장님은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공부를 그렇게 하셨어요? 약 500m 전 2016년에 여기를 와가지고 와. 블로그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과연 그러면은 고덕에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이 뭘 보고 투자를 할까? 네. 단연 삼성이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조건 삼성이죠. 네. 그럼 삼성을 알아야 되는데 네. 반도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반도체를 뭘 알아요. 아.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네. 군대 제대하고 네. 그 반도체 기판되는 그걸 PCB라 그러는데 그 회사의 검사원으로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들어갔던 회사가 몇 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네. 그 대표가 우리 작은 애 보고 약속을 했어요. 네. 1년 안에 적자를 면하게, 적자에서 벗어나면은 네. 뭐 해주겠다 했는데 네. 우리 작은 애가 6개월 만에 그 검사하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흑자가 났어요. 안 지켜주는 거야. 약속을 안 지켜주는 거야. 딴 회사로 옮겨버렸죠. 그래서 작은 애 보고 야, 이 반도체 좀 가르쳐도 걔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공부를 했죠. 아. 그리고 아침마다 그냥 삼성 소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다 공부를 했고, 최근에는 우리 손님 중에 삼성 계열사죠. 제일기획에 계시는 분인데 네. 삼성 반도체 그 뉴스룸이라든가 이런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홍보 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 그분을 만나서도 어떻게 뉴스가 제작이 돼가지고 홍보를 하는지 그런 것도 저 아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고객한테 배우셨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고덕에서 집을 지으면서 네. 지금 41동째 짓고 있는데 네.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하여튼 제일 1번으로 준공을 했던 거는 삼성물산 수석 소장님 집. 그걸 시작을 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소장님 퇴직하고도 좀 일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시속 100km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 계신 분, 그분도 집을 지어드리고, 아. 지금도 또 삼성 반도체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 또 2동 지어드리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네네. 오히려 삼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 삼성이 어떻게 가고 있고 이걸 더 잘한다 이런 그러네. 소리도 자주 듣죠.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소장님 블로그를 보고도 왔을 거 아니에요? 다 블로그로 받고 왔죠. 아니 그분들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삼성에 그 최근에 14블럭에 그 협택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다 맞춰드리신 분은 네. 공대를 나와가지고 네네. 삼성에 자그마치 30년을 계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야, 여기 봐라,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30년 다녔던, 삼성을 30년 다녔던 나보다 어떻게 더 잘하냐고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는데 네.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는 공부를 안 해요. 저는 네. 기술자가 아니니까. 네. 삼성이 어떻게 앞으로 갈 거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거고 네. 이런 쪽으로 저는 더 포커스를 맞추니까 아. 예, 대부분 이제 그 신문에 나오고, 신문에 나와도 제가 다 믿지는 않아요. 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아. 그러니까 삼성의 미래가 우리 고덕에 그 종사하는 예. 사람들의 미래를 이제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고 예, 그러다 보니 또 확신을 가지게 되셨고 예.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사람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 고객으로 더 오게 됐다. 예. 그리고 야. 블로그를 보고 지금 삼성 캠퍼스에, 평택 캠퍼스에 있는 네. 젊은 친구들도 자주 왔었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 있는 뭐 그 삼성 평택 캠퍼스 배치도란 이런 거 네. 제가 뭐 입수하게 된 것들은 다 그 사람들이 준 거니까. 아, 그러면서 삼성 평택 캠퍼스 안에도 네. 그 젊은 그 삼성 그 직원들이 네. 집을 지어 보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모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초청을 좀 하라 그랬더니까 안 하는데 삼성 뭐 천안에 있는 직원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삼성에 관련된 사람들이 특히 10블럭 네. 그쪽에 여러 명 있어요. 아니 어제 사실은 소장님 수업 듣는 사람 중에 한 분도 삼성에 계신 분이고 네. 또 다른 분은 삼성 계열사에 있는 분이에요. 예. 모르셨죠? 모르죠. 이 삼성 사람들이 자기 국정원인 줄 알더라고요. 아니 어디 다녀요 그러면은 절대 말을 안 해. 잘 안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나 국정원급이에요 완전. 아, 저한테는 오셔가지고 그래도 명함 다 주시고 그럽니다. 야. 네. 그래서 대기업이랑 다른가 막. 아유 참 재밌었습니다. 꽤 많아요. 여기 저희 뭐 부자상은학교니 네. 달팽이 소장님 그 건축 이제 세미나니 이런 거 오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은 삼성 직원들이고 3분의 1은 계열사 그리고 3분의 1은 삼성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 최근에 뭐 한 달쯤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 직원은 아니고 네. 아마 협력사 직원 중에서도 괜찮은 직원인 것 같아요. 네. 12블럭의 협택을 이제 설계를 해서 허가까지 받아놨는데 이 사람도 과연 삼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건설 공사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협택에다 방 4개짜리를 하는데 네. 그 사람은 그 염려 때문에 네. 1층은 방 3개, 맞아요, 맞아요. 2층은 방 4개, 3층은 방 3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도 의심을 못 거두고 네. 최근에 또 전화가 와서 뭐 건축을 시작하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에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믿는 그런 경우들도 자주 보죠. 그 저희 지금 현재 협택지에다가 포럼 지으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예, 회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삼성 다니시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소장님이 해줬던 말하고 똑같을 텐데, 그분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제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예. 언제까지 이 인부들이 공사를 하겠느냐.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인부들이 떠나게 되면 이 포럼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겠냐. 예. 그래서 엑시트를 빨리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 옆에서 다른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내가 어저께 달팽이 소장님한테 가서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예.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천안에서 안성에서까지 출근을 하지 않느냐. 예. 만약에 그 인부들이 떠나면 거기서부터 없어지는 것이지 바로 삼성 바로 앞에 있는 고덕에 있는 이 주택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곳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뭐 7기, 8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6기까지만 완공이 된다 그래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저희도 손님이 온 분도 협력사 대표님인데 네. 땅을 결국은 피주고 사가지고 기숙사로 제가 가설계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삼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완공이 되면 근로자들이 떠날 거는 분명한 건데 네. 그러면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9블럭이라든가 9블럭도 제가 다 권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지역, 네. 그 다음에 12블럭, 그 다음에 14 이런 지역의 협택은 삼성하고 영원히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소장님 좀 이렇게 시기 질투를 좀 많이 받으시겠어요? 뭐 그런 얘기는 없을 가끔씩 수가 없을 듣는데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죠. 소장님 뭐 이제 이게 혹시나 뭐 실례가 되는 질문이라면 편집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혹시 뭐 이렇게 어떻게 수입이 어느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이렇게 41개 정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거로 인한 수입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억대 연봉이 된 거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억 단위가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이제 그렇죠. 아. 예, 그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와. 예. 그러면 하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를 뭐 임신해서 낳는 기분이실 텐데. 그렇죠. 하나의 그 건물이 준공될 때마다 소장님이 이제 벌어들이는 어떤 수입은 예. 그 한 억대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저는 우리 손님들한테는 제가 뭐 컨설팅비를 안 받죠. 네. 그리고 상담료를 제가 받게 되면은 뭐 1, 20만 원 이렇게 받지는 않고요. 네. 상담을 해서 큰 문제를 풀어드리면 저는 100 단위로 받아요. 아. 그런 손님들이 실제 있었고 제가 그렇게 해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뭐 컨설팅이니까 컨설팅비는 당연히 받고 네. 그 다음에 건물주들한테 제가 받는 거는 제가 건물이 다 돼서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저기 중개 수수료는 받죠 당연히.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준공해서 몇 개 벌써 그 임대를 다 해서 떠나 보냈고 그게 뭐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기억에 계속 남는 그런 건축지도 있는 거고 네. 집을 지어서 딱 보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뭐 건축지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뭐 세상살이가 다 똑같은 거죠 뭐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네.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그 택지들은 또 시속 100km.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 그 지금은 바뀌었지만은 LH 그 사장님이 1월 7일 날 네. 평택사업소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고덕에는 4,000개의 택지가 남아 있다. 거기에는 뭐 아파트 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네. 이주자 택지하고 협의자 택지가 상당수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적기에 제때에 다 분양을 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내년부터 또 이제 토지 분양이 있을 거라고 보죠. 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다들 이제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땅을 생각보다 비싸게 매입을 해서 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의 어떤 불화도 많고, 예. 뭐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돈들이 막 이제 쏟아나니까 중도 포기하거나 막 그런, 아니면은 짓고 나서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많죠. 저희도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택지를 뭐 LH에서 분양을 받을 때는 자기가 선택을 하겠지만은 피를 주고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살 때는 적어도 이 택지가 네. 일조권이 적용이 되는지 건물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데 저한테 오면은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주자 택지에 뭐 1층 상가도 세를 주고 2, 3층은 또 세를 주고 4층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데 네. 땅을 잘못 사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안 되는 그런 건물들도 많죠. 약 500m 전방 그렇다고 해서 수억이 막 투자돼 있는 그거를 물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또 전화를 받았는데 블로그를 보고 전화가 왔는데 이 협의자 택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보니까 다 B급도 아니에요. C급이에요. 그 뭐도 어디 있는데 뭐도 어디에 있는데 보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들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이 좀 싸면 네. 싼 이유가 있죠. 위치가 안 좋으니까 건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검토들이 사전 검토들이 필요한데 저도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을 하지만은 부동산들이 그걸 다 알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예. 저희는 아파트 투자를 위주로 하는데 이 중개사님들 마인드하고 투자자 마인드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절대로 중개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그쵸. 저희끼리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말을 해요. 중개를 해가지고는 저기 돈이 안 쌓입니다. 네. 예. 아, 근데 이제 좀. 근데 또, 네. 중개사들의 마인드는 투자를 많이 하는 중개사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중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돈을 벌려면 계약이 체결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단점은 얘기를 안 하죠. 네. 장점만 얘기를 하죠. 계약 돼야지만. 예, 계약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 뭐랄까 1km 온순한 집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억지로 그 계약을 못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왜 공인중개사 협회는? 협회가 어떻게 보면 모래알이죠. 거기에 뭐 임원으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그러겠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100km 속도 제한 구역. 아니 안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협회 회장한테 대통령이 직접 주택 관련된 그런 자문을 구하고 네.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의식주를 갖다가 가장 싸게 만들잖아요. 네. 이렇게 그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 중개사 협회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그냥 중개사는 무조건 죄인이야. 잠재적 죄인이에요. 이 그 부동산의 뭐 아파트 값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네.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우리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몇 명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다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그만큼 전문성을 못 갖췄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봐야 예. 되나요? 하긴 뭐 그 학회라든지 그런 뭐랄까 1km 앞에 시속 학회지라든지 뭐 논문 뭐 논술 뭐 뭐라 그러더라 그런 시속 100km 아무튼 기구도 많이 하고 예. 그런 분야에 대한 뭐랄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600m 앞에 뭐 회비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1년마다 이제 공제 갱신을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 임대차 이게 물건을 주고받는 뭐 다방이니 직방이든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방이라고 만들었는데 아, 제가 뭐 한방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공인중개사 거구나. 협회에서 만들었는데 거기 저기 뭐 다방이나 직방이나 같은 데는 그 유명 연예인들 해가지고 광고를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방 저기 한방은 누가 있어요? 아, 존재감이 떨어지는 연예인 하니까 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지금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임의단체예요. 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정단체를 만들려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게 통과되려면 쉽지가 않아요. 아휴, 어딜 가나 리더 부족이네요. 예. 그래서 서로 뭐 지들이 되겠다고 하고 회장 되고 나면은 뭐 지네 뭐 주머니나 챙기는 거지. 안타까운 씁쓸한 단면이네요. 저는 그런 그냥 거. 그랬어요. 아니 공인중개사는 뭐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거래가 안 되게끔 만들면은 이게 좀 말이 되나? 이 시장 경제에 완전 역행하는 건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예. 맞습니다. 아니 진짜 얼마 전에는 진짜 어디라고 내가 말을 안 하겠지만은 제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전세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당신은 그냥 내가 말하는 그 가격에 중개만 잘하면 되는 거지 왜 당신이 배나라 감나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옥신각신 싸웠다니까요. 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로입니다. 제가 저보고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말래요. 아니 전세를 갖다 맞춰가지고 동시 이행하는 게 오래된 매매 기법인데 그렇게 하라고 할 땐 또 언제고. 또 지금은 정부에서 깡통 전세니 역전세니 말을 하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아니 결국 그게 당신을 죽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아유, 좋은 공인중개사 소장님 만나는 게 또 복인 것 같아요. 투자자는. 그런 거는 저 부동산 뭐 임대차를 하든 매매를 하든 뭘 하든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게 첫 번째예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소장님 그 부동산을 뭐 자주 가진 않았지만은 거의 한 10번 중에 한 3번 정도는 그런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전월세는 안 합니다. 시속 100km. 거기까지 할 제가 시간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남았습니다. 한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소장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잃었다. 네. 그런 소문이 실제로 돌았어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 맨날 그거 차고 다니시더라고. 네. 아, 근데 저희 꽤 머네요. 대전까지 가는 게. 한 90km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대전에 있는 신협은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대전에서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서 13억 협의자 택지는 13억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새마을금고 전무님한테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통화를 했더니만 네. VIP 고객이 아니라고 안 해준대요. 아. 근데 오늘 찾아가는 신협은 제가 가설계를 2개를 해줬는데 네. 그분들도 동일하게 13억을 받았다 해서 네. 제가 등기부를 띄웠더니까 네. 똑같은 신협이에요. 아, 등기에는 얼마를 대출해준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주소를 찾은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제가 건축을 많이 하고 하니까 또 대출이 지금 어려운 시기고 네. 주의하십시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출이 좀 많이 안고 가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만일 오늘 13억 대출이 만일 된다 그러면 네. 아마 투자하실 사람이 조금 늘어날걸요. 아.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시장은 완전 죽상이거든요. 예. 여기 택지 시장도 그렇습니까? 택지 시장도 조금 그 영향이 미쳤죠. 아. 예, 그래서 거래가 좀 뜸한 편이고 네.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예, 늘어났는데 부동산 시장, 임대차 시장에서는 네. 이게 뭐 거의 정설이죠. 정부에서 세금을 때리면 그만큼 임차인한테 네. 그 세금을 전가를 시키는 거고 네. 금리가 올라가도 마찬가지죠.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켜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사이클을 잘 아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갔다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죠. 고덕 임대료는 뭐 앞으로 향후 20년은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봐야겠어요. 작년에 예를 하나를 들면은 예.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작년 추석 때 준공이 났는데 네. 거기 2층, 3층이 투룸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추석 전에 작년 추석 전에 네. 12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시장에 나왔어요. 아. 그럴 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투룸을 120만 원씩이나 받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과 1년 전인데 지금 투룸이 180, 심지어 190에 나오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야 과연 이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갈까 네. 예상을 못하죠. 수익률이 한 15%? 아니죠. 20% 나오나요? 작년에 그 3월 달에 LH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 협택을 그냥 초기에 시작했던 것들 네. 그 우리 구블럭의 쌍둥이 건물 이렇게 지은 네. 것을 봤을 때는 네. 그때는 월세가 25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수익률이 그때는 또 건축비가 쌌거든요. 네. 지금 되면 한 1억 5천 정도 쌌는데 네. 수익률이 내봐야 뭐 한 17, 8% 정도 됐는데 그것도 엄청 많은 건데. 올해 24블럭에 최근에 준공해서 네. 임대료 320만 원씩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수치상으로 거의 20%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 5년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 해소된다는 말로 그럴 수도 있죠.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죠. 투자 원금이 해소된다. 네. 아. 그거는 이제 피를 주고 샀을 때하고 네. LH에서 분양받았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죠. 당연히. 네. 피를 주고 샀을 때는 수익률은 10에서 한 13% 정도 나오죠. 네. 와.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은 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그는 과연 어차피 그 부동산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 분석도 해봐야죠. 네.
근데 이제 고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나 이런 걸 투자를 하려면은 이런 걸 많이 하는 부동산한테 와야 되는데 저기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를 상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가서 설명을 듣는다 꽝이죠. 임대료 수준도 잘 모르고 네.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죠. 네. 예. 시속 100km 그렇게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3.8km 남았습니다. 근데 고독에 또 부동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정리가 됐죠. 많이 정리가 됐는데도 그래도 뭐 외부에서 생각할 때 고독만큼 또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없죠. 아, 또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문 듣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견디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임대차 시장도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A 부동산 하면은 자기가 쥐고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건물주들을 딱 쥐고 있거든요. 거기를 파고든다? 제가 만일 지금 임대를 시작을 한다 해도 네. 거기를 못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소문 듣고 여기 될 거라 이렇게 들어오고 일반적인 그 뭐 구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한때더라고요, 한때. 예. 이게 딱 분양할 때 그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준공 초반에 입주하잖아요. 예. 그때 진짜 벌떼처럼 몰려들더라고요. 예를 들까요? 네. 2018년 9월 30일에 이제 이주화 택지를 시작을 했는데 네.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018년 뭐 12월이라든가 2019년 이제 준공을 앞둔 건물들 네. 그런데 상가들을 1km 앞에 시속 부동산에서 100km 이동 식당 부동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려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계약금을 뭐 300, 400, 500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네. 안 되면 버릴 생각으로. 어. 실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외지에서 삼성 앞에 그런데 부동산 하려고 와서 권리금 작업을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안 먹혀들었죠. 그 건물주들은 그거 모르고 1km 뭐 이렇게 그냥 가계약금 3, 400 주니까 받았죠. 그래서 실제 계약이 안 된 경우들도 많았죠. 많이 왔었습니다. 이 엑슬로 타워 이거 대전인데, 그죠? 예, 대전 되게 입구예요. 많네요. 예. 저는 어릴 때 이제 삼천포에 살았습니다. 삼천포에서 서울을 갈 때마다 항상 이 건물을 보면서 예. 저기는 누가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소장님을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아까 삼성 앞에 예전에 계셨잖아요. 예.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라는 그 문구를 딱 그 해놓으셨는데 그 문구가 제 마음을 파고들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제 동생이 증인이에요.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우리는 집이 없구나. 네. 너무 그게 뭐랄까 슬펐어요. 개인적으로 자극이 됐죠. 그때부터 아파트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독에 청약 당첨이 됐기도 했고 저희가 뭐 다른 건 이제 그 아파트 투자를 더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없다라는 그 진짜 그거 어떻게 그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라는 어디서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많이 들어? 그것도 사실은 제가 쓰는 게 아니었고 네. 어느 지역을 가다가 아파트 분양 광고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미분양 난 아파트 단지였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진을 찍었죠. 네. 그리고 도메인을 확인을 해봤어요. 네. 이게 도메인 등록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 이름을 그렇게 써고 도메인 등록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 사무실에 있는 애들이 다 웃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뭐냐고. 네. 근데 신의 한 수였죠. 근데 그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라는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저거는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저 같은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신 그렇죠. 거예요? 예. 제가 딱 그거의 마케팅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군요. 예. 그래서 블로그 이름을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해놓고 네. 부동산 이름은 고독에서 1등 하려고 고독 1 부동산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손님들이 자꾸 저보고 그게 달팽이 나중에 소장님, 달팽이 달팽이 소장님. 소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20년
여름인가 저기 저 출장소에 가가지고 부동산 팀장님 보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달팽이 부동산이라고 했더니 그 부동산 팀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네.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마침 몇 년 전에 네. 달팽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네. 없앴더라고요. 아. 근데 평택에 달팽이 부동산이 하나가 있어요. 저 비전동 쪽에. 아, 그래요? 예. 근데 달팽이라는 이제 또 이게 스스로 자기 집을 이렇게 1km 만들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예.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삼성 앞에 11블럭에 제가 그 부동산을 하고 잠깐 1년 사이에 그 근처에 있던 부동산이 5개가 없어졌어요. 시속 네. 100km 박수형 아. 과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덕에는 경쟁도 치열하지만은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저는 이제 아파트 투자를 이제 하다가 너무 이게 규제가 심하고 이렇게 수익률 자체가 어떤 거는 미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 맨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기는 현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들인다. 그렇죠. 그 상가주택 같은 걸 경우에 예. 아까 그 삼동로 앞에는 거의 1층에 세가 550, 600 막 이러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죠. 30평짜리 이런 것들이 예. 와, 저 사람들은 진짜 돈을 갖다가 걷어들이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소장님 찾아갔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1단계 그 이주택지를 투자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었죠. 네. 예, 임대료도 많이 올랐지만은 건축비가 오르면서 통매매 가격도 올랐고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또 다시 올까?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네. 기회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네. 그 뭐 아파트 시장 같으면 전에 뭐 전통적으로 10년 주기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아니라 그러지만 또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뭐 10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지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아파트 시장도 분명히 네. 윤석열 정부 때는 아니지만은 네. 분명히 그 다시 또 회복되는 시기가 올 거고요. 네. 우리나라 그 집이 아파트가 비싸다 그러지만은 외국 거하고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뭐 홍콩 이런 데 예를 든다 그러면은 안 비싸죠. 일본도 아파트 비싸기로 뭐 그냥 유명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참 저는 이번 하락장을 바라보면서 느꼈어요. 아, 기회라는 게 진짜 이게 사이클이 분명히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일본인 저자 그 부자 아빠 뭐 이런 그런 분들도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라 그러고 네. 유명한 투자자들도 다 그러죠. 지금 기회가 왔다 그러죠. 예. 그리고 뭐 한국의 닥터 둠이라 그러는 김영익 교수도 며칠 전에도 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거고 투자 기회라는 거죠. 아. 유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유동성이 엄하게 많죠. 네. 엄하게 많는데 저 돈이 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역할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조금만 풀린다 그러면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오피스텔 돈 안 돼, 막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올해 오피스텔 도생을 11개를 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오피스텔만 안 올랐어요. 이제 그 회장님이 그쪽에 서정리역 앞에 오피스텔을 뭐 도생이지만은 우리 네. 오피스텔을 부르잖아요. 네. 그쪽에 그 5년, 6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을 알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 가격에서 작년 여름엔 반토막이 나고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 분양가까지 회복되려면 갭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갭 메우기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먹을 단계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아 저는 그 서정리역 때문에 샀어요. 그렇죠. 거기 주변에 네. 들리잖아요. 네. 몇 년 전에 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전국을 역세권을 조사를 했는데 네. 역세권 1km 안에는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네. 무조건 도생은 또 거기서만 할 수 있잖아요. 예, 상업지역.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막 해봤었어요. 세입자들한테. 전부 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한 20대 새내기들인데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여기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네.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네. 입사한 애들인 거예요. 예. 왜 여기로 서정역을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한 두 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삼성 가는 버스가 여기 그렇죠. 쓴다. 예, 셔틀버스 있고. 두 번째는 주말에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 된다. 그렇죠. 차를 가져올 필요가 없죠. 네. 예. 그리고 시장이 다 형성돼 있으니까. 예. 정말 그리고 살기 좋고. 살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네. 내려가면 먹을 게 다 있고. 네. 주의하십시오. 전통시장도 가끔 구경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또 이제 서정역도 이제 복합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뭐 2018년 뭐 그 전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네. 복합 개발을 한다고 용적을 뭐 1년 하고 이랬는데 네. 결국 한 거는 뭐 서정리역 환승 주차장 뭐 그 정도 하고는 네.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언젠간 개발이 되겠죠. 블럭별로 나눠서 네. 무슨 개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뭐 전통시장과 그런 이제 아울렛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네. 서정역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신도시보다는 그 장사하시는 분, 영업하시고는 이런 분들은 서정리역 앞에가 그 상업지역이 최고죠. 제가 사실 서정역을 한 4, 5년 전에 예. 갈 때마다 암울했었어요. 흙빛이었거든요. 예.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요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와 거기가 진짜 저는 이제 격세지감이라는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니. 예. 조용해서 거기서 밥 먹기 좋아가지고 많이 갔었거든요. 뭐 다양한 메뉴도 다양하고 네. 그리고 역을 딱 끼고 있으니까 네. 입지로는 뭐 최고죠. 저는 서정역을 왜 좋아하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사, 전쟁사 막 이런 거 굉장히 공부를 좀 좋아했는데 서정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난민을 많이 받아준 지역이래요. 예.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이제 국제시장 같은 영화 같은 일화가 예. 많아요. 거기에 스토리가. 그래서 서정역이 굉장히 민심이 좋다.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 학자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25 전부터 네. 그 서정역 주변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할머니를 아세요. 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지금도 그 땅하고 원룸 건물 이런 것들이 조카한테 상속이 됐는데요. 네. 그분들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큰 부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개발을 몰라서. 600m 네.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러네. 통영 대전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나의 상가주택을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사실상 진짜 그 일대를 도시개발 한다는 거는 엄청난 과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런 일들이 오른쪽 도로입니다. 세분화돼 있고 그런데 또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개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죠. 네. 아유, 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한번 했었었는데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전방 우측 거기에 경로 도로입니다. 진짜 그 지자체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데 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다 표준화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유, 일개 주무관 한 명이 맡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막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아유, 진짜 2km 오른쪽 고속도로 시스템은 진출하십시오. 완벽할지 모르나 현실은 조금 주먹구구일 수밖에 없다.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네.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주차 단속을 많이 한다는 건 어떤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은 도로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평택이야.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원주를 좀 자주 가는데 원주 가보면은 네. 거의 군사 도시였잖아요. 네. 제가 굉장해서 또 공군 저 군대 생활도 했었는데 네. 굉장히 도로가 깔끔하고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평택은 도로가 진짜 형편없어요. 그렇게도 바라봐야겠네요. 예. 600m 앞 오른쪽 창원이나 뭐 익산 이런 데만 가도 사실은 창원은 우리나라 1호 그 계획 도시니까 네. 도로가 잘 돼 있죠. 저도 안산에 살았으니까 안산에도 도로가 잘 돼 있죠. 네. 근데 여기는 계획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아주 나쁘죠. 네. 그리고 뭐 안산만 해도 서울 접근성도 좋고 막 그랬는데 평택이 우리 작은 애도 그러죠. 그냥 돈 벌고 일하기는 좋은데 그 외의 거는 꽝이에요. 많은 게 좀 개선이 돼야죠. 예. 그거는 이제 현재 3040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녀를 위해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 평택이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 건강 검진을 좀 받고 싶은데 병원도 없죠. 병원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예. 아 고독도 진짜 좀 그런 대형 병원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 건데. 대형 병원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의료부지 하나 있는 거 그거 뭐 코딱지만한 거 중소병원밖에 더 들어오겠어요. 990원입니다. 인증 만료까지 146분 남았습니다. 원래는 의료 관광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도시 조감도에. 그 몇 년 전이지만은 그 아주대 병원에서 그 병원 그 병원 신설하고 증설하고 이러는 그 담당했던 사람을 제가 만나서 LH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LH는 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동탄 신도시에서 의료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네.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에다가 크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휴, 마인드가 아무튼 별로예요. 아 인천만 가도 얼마나 보면서 행복한지. 제가 안산에 올해 20몇 년을 살았지만 거기에도 보면 고대 안산병원, 그 다음에 큼직한 우리 집 앞에 있는 뭐 종합병원 이런 데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아 정말 건강검진을 받으려니까 저 병원을 내가 믿고 갈 수 있을까? 가면은 저거 뭐 그냥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다 해야 되는데 네. 몇 년째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안산 가면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저 하면 됐죠. 네. 참 그런 것들도 아직 평택이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렇습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예, 이제 거의 다 왔죠. 2km 남았네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벌써 1시간 한 28분을 했어요. 재밌네요. 네, 이거를 그래서 잘게 쪼개가지고 예. 뭐 부분 편집을 하세요. 편집을 할